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19개 경제 법안을 민생 법안이라고 부르면서 연일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K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오히려 민생 경제를 해치고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전문가들은 아니다, 재벌들 위한 법안이다, 반서민 법안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유를 살펴보죠. 참여연대가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법안이다, 경제 법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19개 법안을 전체를 검토한 후에 이 법안들은 사실 반민생, 반서민 그리고 재벌들의 수건을 풀어주는 그런 법안이라는 반박 자료를, 장문의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환자가 의사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격 진료를 하는 건데요.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현행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것을 도입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문제입니다. 맞춤형이라고 해서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관계부처의 장관이 빈곤층 선정의 기준, 또 지급 금액의 액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오늘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기 자본에 유리한 법안도 있습니까? 예, 부동산 투기와 도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안들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재건축 법안 같은 경우는 건축이 재건축이 될 경우에 1가구 1주택만 분양받도록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으로 보면 재건축을 할 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서 결국은 부동산 투기업자들한테 유리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지노를 허가하는 법안들이 많은 것도 주목해 봐야 될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핵심은 신규 카지노의 허가인데요. 또 그것도 있고 또 크루즈 산업 육성법이라는 것으로도 선상 배 안에서 배 위에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전국에 16개의 카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광진흥이 아니라 도박진흥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의 수건을 풀어주는 법안도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골자는 호텔 개설을 위한 규제 완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호텔 공급이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정 재벌의 학교 옆 호텔 건설을 밀어주기 위해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신용카드 대난이라든지 또 동양사태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일으킨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금융 소비자 기구를 세워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돼 왔는데요. 정부는 오히려 이 요구를 완전히 뒤집어서 금융 소비자 기구를 금융감독원의 하부 조직으로 종속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을 죽이는 법이라면서 박근혜표 경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척시의 그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주민투표가 예. 그 선관위의 그 투표관리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 신청 당시에 이미 주민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더군요. 예, 2010년에 삼척시는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시의회로부터 유치 신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승인입니다.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런 조건을 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에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을 동의해달라면서 시의회에다가 보낸 공문입니다. 시의회가 요청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 방안인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라는 시청의 답변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당시 시의회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서명한 서명부도 있습니다. 시의회가 유치 신청 동의안을 통과시킨 날짜는 2010년 12월 14일, 삼척시가 공문을 보내서 주민투표를 약속한 날하고 같은 날입니다. 지금 현재 논란의 초점은 이 유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지금 마치 쟁점이 형성돼 있지만 사실은 유치 신청의 기본 조건마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면 이런 흠결도 한꺼번에 치유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관위에서는 못하겠다, 관리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때 2010년도 유치 신청을 할 때 이미 주민 의사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유치 신청이 아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주민 수용성, 주민들이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자료라고 제출된 게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삼척시 원자력산업 유치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주도했던 서명운동입니다. 이 서명부는 삼척시 전체 유권자 5만 8천 명 정도 가운데 96.9%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97%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척시장이 된 김양호 현 삼척시장과 삼척 시민단체들은 이 서명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양호 시장은 취임 이후에 이 서명부를 시청은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라 안전행정부 이런 관계기관 어느 곳에도 이 서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96.9%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는 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예. 이게 이제 수익률 높인다는 그런 유혹에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그 전문가들이 경계하고 있더군요. 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노동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안 받고 한 번에 안 받고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광현 경제부총리가 현행 퇴직연금의 40%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이거를 7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수익률이 낮아서 이런 걸 안 만든다라고 하면서 은행 예금이나 보험 상품으로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펀드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주장대로 주식 투자가 퇴직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가입자가 아예 원금, 그러니까 퇴직금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일제히 노동자의 퇴직연금으로 대형 자산운용사에 배만 불려주려 한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을 굴리다가 수익률이 안 나고 오히려 손해가 나도 그거는 지금 뭐 노동자들 또 직장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들은 전혀 손해가 날 이유가 없죠. 예.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 비방 글을 직접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장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배우 이산이라는 사람이 단식하다 죽어라라는 망언을 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박모 씨가 배우 이산 씨를 응원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오늘 확인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산 씨와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에게 그 좌빨 종북 간첩이라든지 뭐 통진당 당원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나 신성을 털겠다 이런 협박성 악성 댓글까지 연이어 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최민희 의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쟁의 과정에서 인터넷 논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해서 또 한 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박 위원장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지 마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박모 씨 자신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 신상을 털겠다고 했다가 본인 신상이 털린 셈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경찰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 비방하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어쨌든 안산 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일단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66명은 이미 기소돼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1명은 불기소 처분, 또 1명은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명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89명의 범죄 유형을 보면 모욕이 75건이고요.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 8건, 또 사자 명예훼손 4건, 기타 2건 이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세월호 특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석촌 지하차도 주변에서 발견된 그 동공들, 뭐 싱크홀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이게 삼성물산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이 오늘 석촌 지하차도 동공 발생의 원인을 삼성물산의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동공은 지하철 9호선 공사에 사용된 3단계 실드 터널 공법 때문이다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단은 실드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사량을 관리하는 건데 삼성물산이 그 계획보다 흙을 14% 정도 더 파내서 문제가 생겼고 이런 공극이 생겼기 때문에 동공이 생겼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삼성물산의 김형 부사장은 책임지고 신속히 복구하겠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복구 비용이 엄청나게 수백 원대로 추산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삼성물산이 끝까지 이 책임을 질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년쯤 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북한 대남 선전기구의 트윗을 리트윗했던 사람이 있죠. 예. 박정근 씨. 예. 오늘 판결이 나왔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박정근 씨가 지난 2012년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또 게시물을 리트윗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박 씨는 북한에 비판적이고 또 북한을 조롱하기 위해서 리트윗을 한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등법원 2심에서는 박 씨가 작성한 전체 트윗을 보면 그중에서 이 우리 민족끼리의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고 또 평소에 북한을 비판하는 글을 자주 올렸다는 것으로 볼 때 국보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때만이 적용될 수 있다라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